실링팬은 겨울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을 떼기 때문에 그 화단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순환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키시면 난방 효율도 높이고 공간마다 실링팬을 달 수가 있고, 저희 남편은 저한테 여름에 맨날 얘기해요. 안방에 실링팬 하나 더 달아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링팬은 단순히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랑 구조를 동시에 바꿔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실링팬 또한 이전에 소개해드린 스위치처럼 사실은 그냥 다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전기 배선이나 목공 작업 전에는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 보강은 물론 집의 천장 높이 그리고 주변의 조명까지 설계해야 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실링팬은 인테리어에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공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인테리어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브랜드마다 크기나 설치 방식이 달라 천장 구조 보강이나 전기 배선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선택과 설치 위치 미리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실링팬은 꼭 우물천장 구조에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우물 천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천장 높이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된다면 평천장이나 경사진 천장, 다양한 형태의 천장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층고입니다. 실링팬 같은 경우에 높이를 꼭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링팬은 회전 반경과 안전거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최소 2.3m 이상 높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실링팬의 높이가 20cm에서 17cm 정도 됩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층고가 2.3에서 2.4m라고 가정을 하면 실링팬 설치 이후 유효 층고는 약 2.15m 정도가 됩니다. 키가 큰 서민에게는 다소 낮게 느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층고가 낮은 경우에는 우물천장으로 계획하거나 슬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물천장에 실링팬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나 보네요. 맞아요. 그런데 우물천장을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천장을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천장 내부에는 배관이나 설비 등 피할 수 없는 배관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실링팬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가로 다른 중요한 조건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천장 구조 보강입니다. 실링팬의 무게는 3kg에서 10kg 정도로 이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슬라브나 합판으로 보강된 구조에 꼭 고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 보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음이나 흔들림이 심한 경우 정말 낙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실링팬이 보통 거실 중앙에 설치되면서 기존 중심에 전등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간 전체가 어두워지고 조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라이트나 간접 조명 등 추가로 계획하시고 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링팬 근처에 조명을 설치하면 팬의 회전 날개에 빛이 가려집니다.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팬의 중심으로 약 1.4m 반경에는 조명 설치를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링팬 설치 계획과 함께 조명 위치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혹시 실링팬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하면 좋아요? 우선 첫 번째는 실링팬의 크기와 공간 대비 비례감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넓은 공간에 작은 실링팬 설치하면 존재감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작은 공간에 큰 실링팬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답답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천장 면적과 가구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적절한 비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인테리어 무드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의 스타일에 맞춰 실링팬의 색상과 마감 소재를 선택하면 보다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재입니다. 초기에는 백색 위주의 실링팬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우드, 메탈, 투명 등 다양한 옵션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다양한 소재가 많아져서 공간에 맞춰 선택하면 멋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실링팬을 구매하려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혹시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브랜드별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에어라트론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실링팬 브랜드로 무서움에 가까운 작동이 유명한 실링팬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설치했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곡선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실제로 약간 우주 항공 모형을 닮았어요. 공기의 결이 부드럽다고 하는 고객님의 평가도 많이 들은 제품입니다. 다만 이 실링팬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층고가 낮은 집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실링팬 중에는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공용부 위주에 많이 보이는 곳에만 넣어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약 90에서 12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루시에어입니다. 국내 인지도 1위 브랜드의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선택 옵션이 특징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링팬으로는 가장 먼저 다양성과 소재감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브랜드인데요. 모터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입문용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기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24년에는 코타라, 론도 등 다양하고 멋진 쉐입을 출시해서 실링팬의 다양함을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에어라트론과 동일하게 호주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약 40에서 6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펜앤코인데요. 펜앤코는 한국 최초의 실링팬 브랜드입니다. 대표 모델인 레노와 피노는 컴팩트함을 자랑하고 있어서 방이나 층고가 낮은 집에 많이 넣어드리고 있고 실제로 국내 아파트에 최적화된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체형 조명 실링팬에서도 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실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색상과 조명을 포함한 제품들도 있어서 조커방에도 진짜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체아 디자인입니다. 이탈리아 제품으로 욕실, 주방 수전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협업해서 기술 디자인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아리아 키아라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는 탄소 섬유, 오크, 카날레토 월넛, 판재를 사용한 길고 굉장히 유려한 곡선 날개가 특징입니다. 독보적으로 너무 예쁜 만큼 가격대가 좀 사악한데요. 가격대는 약 800에서 10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순환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LED 조명, 블루투스 사운드 기능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실링팬에서 노래가 나온다니 너무 멋지고 좋은 상상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피커가 공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실링팬 하나로 결합된 형태라면 사실 공간의 무드와 감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소재와 비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피연자 형태를 통해 공간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눈에 드러나기보다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품격과 감각을 더하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보피입니다. 미니멀리즘과 기능의 균형을 바탕으로 공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피는 1934년 이탈리아 설립 후 지금까지 이탈리아 생산만을 고집하는 브랜드인데요. 대표 제품인 에어 시리즈는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디자인으로 공기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드 블레이드와 알루미늄 스틸 모터 조합으로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과 5단 속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가격대는 약 7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링팬은 인테리어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 집 환경과 공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하며 실링팬 설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시공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대표님, 실링팬 근데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실링팬은 겨울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을 떼기 때문에 그 화단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순환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키시면 난방 효율도 높이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바람을 좀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추워서 에어컨을 잘 못 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실링팬을 켜놓으면 집에 공기 순환도 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여름, 겨울 상관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실링팬 거실에만 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 공간마다 실링팬을 달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인테리어 공사
할 때 목공 보강 꼭 잡으시고 조명 위치 잡으시면 방마다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집 중에는 한 세대에 5대까지 단 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마다 다시고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저한테 여름에 맨날 얘기해요. 안방에 슬링팬 하나 더 달아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강을 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에어컨 틀어놓기는 너무 춥고 선선한 선풍기 같은 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실 방마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실링팬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실링팬을 달고 싶어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공사 안 한 집들은 그 거실등 하나 달려있는데 그 배선을 뽑는다고 해도 목공 보강도 해야 되고요. 그 주변에 조명도 사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안 할 때 추천드리지 않고 보강을 정말 단단하게 잡고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